과학행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이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는 뭔지, 그리고 분석은 또 어떤 게 있는 건지, 요즘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마이온 컴퍼니에서 AI 기술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나 역량을 가졌는지 분석해서 어떤 직무를 하는 게 좀 적합할지 이런 진로 혹은 HR 기술 쪽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뭐 금융 스타트업에서 투자 관련 혹은 아모르퍼시픽에서 뭐 재고 관리, 수요 전략 기획 그리고 뭐 영업 다양한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뭔가 의견 나누는 걸 좋아해서 같이 뭐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은 뭐야? 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나 혹은 하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뭐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 분석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데이터 그리고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는 종류가 뭔지 그리고 DB 구조가 어떤지 혹은 어디서 사용된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분석은 분석을 왜 하는지 목적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의 종류는 데이터를 나눠볼 수 있는 관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인지로 데이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라는 말은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형태가 갖춰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가 갖춰진 건 뭐지? 형태는 표 형태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 표 형태의 데이터 넣는 것들 보면 다 숫자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그냥 숫자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액, 판매 수량, 고객 수 이런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평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수치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정형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엑셀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정형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 데이터의 반대말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영상, 음성 이런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하면 거의 다 99%는 다 숫자 데이터를 의미했어요. 숫자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하면서 숫자 데이터 말고 다른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실제 회사들에서도 많은 연구들과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일 체감이 가실 만한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지금 빨간불인데 차를 멈춰야 될까? 아니면 가는 길에 사람이 끼어들 것 같아. 그럼 갈까 말까? 이런 것들도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쓰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요즘에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진짜 우리 기업,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에 좀 원하는 사항들이 뭘까? 타사랑 어떤 것들을 더 비교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엑셀에서는 분석이 안 돼요. 왜냐면 엑셀은 숫자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엑셀에서 텍스트 데이터들은 입력은 가능하지만 이미지 혹은 영상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엑셀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떠한 구조에 나눠서 담을까에 따라서도 조금씩 나눠볼 수 있는데 앞에 있던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랑 조금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데이터를 관계형 DB라고 해서 표 형태로 담고 표를 서로 이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혹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관계형 DB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 여러 시트를 활용해서 혹은 여러 파일들을 활용해서 분석하거나 합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관계형 DB가 아닌 경우는 비관계형 DB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듯이 그래프형도 있고 아니면 A는 B야, B는 C야 뭐 이런 것들 키형, 키밸류 형태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계형 DB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SQ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비관계형 DB를 사용할 때는 NoSQ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 혹은 내 컴퓨터에 데이터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컴퓨터 혹은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나 이런 데이터 필요해. 내가 이런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서버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줄 때 필요한 기술이 SQL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면 SQL 무조건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광고들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DB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그런 업무가 있으면 SQL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SQL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 DB에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외부에 가져올 때는 웹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술을 웹 크롤링 혹은 스크래핑 뭐 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네이버 카페에 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작업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는 정말 싼 값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기관이나 업체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받을 때는 들어가서 아니면 메일로 담당자한테 나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포맷 형태로 요청을 하면 맞는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나 아니면 자료나 결과물을 주고받는 이 주고받을 때 활용하는 기술 혹은 약속을 API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데이터를 API로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너희가 이런 형태로 요청해주면 우리가 줄게 라고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기술이 SQL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롤링일 수도 있고 API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혹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 혹은 하려고 하고 있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석, 데이터 분석하면 지금도 한 90%는 그리고 이전에 거의 99.9%는 전부 다 요약 정리를 의미했습니다. 데이터가 고객이 이렇게 구매했던 금액 데이터 고객별 어떤 상품 얼마에 구매했어 몇 개 구매했어 이런 데이터가 막 10만 건 있다라고 하면 이 10만 건의 데이터를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없어요. 자 팀장님 혹은 사장님 이번에 10만 개 데이터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10만 개 데이터를 어떻게든 줄여서 얘기해야 돼요. 이번 달에 구매 수가 몇 명이에요. 혹은 매출액이 얼마예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늘었어요. 혹은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때 쓰는 것들이 평균 혹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초 통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줄여서 부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초 통계들을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이든 툴들은 다 이런 기초 통계들은 다 계산을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줄여진 데이터들을 줄여진 결과값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번 달에 조금 실적이 나쁠 것 같아 혹은 어떤 고객이 좀 이상한 고객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거꾸로 결과만 가지고 거꾸로 많은 데이터들을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황을 분석하거나 요약할 때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요즘에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분석으로 요즘에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은 검정 영역이에요. 혹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예전에 뭐 책을 읽으셨거나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마트에서 기저귀랑 맥주를 같이 진열하니까 더 많이 팔렸대. 데이터 분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저귀가 하루에 예를 들면 100만원 팔리고 맥주가 하루에 100만원 팔려요. 같이 진열하면 더 많이 팔린데 같이 진열해보자 했더니 그 다음날 두 개 합쳐서 210만원이 나왔어요. 매출이. 원래 100만원, 100만원이 200만원 나와야 되는데 2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만원이 더 팔린 것 같은데 진짜 같이 진열해서 더 많이 팔렸을까?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편차가 있어라 팔 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판단을 통계적으로 맡깁니다. 이 정도로 10만원까지 차이 나는 거는 드물어. 진짜 10만원이 오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이게 같이 진열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니 반대로 그 정도는 원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석하는 기술이 유의미하다 아니면 유의미하지 않다. P-밸류가 얼마보다 이하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때 이 해석하는 때 필요한 학문 혹은 지식을 통계, 검정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검정이 되게 예전 학문인데 많이는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이 넘기는 거 한 포인터인데 포인터를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예전에는 이거 사람 그림 받아가지고 스티커 붙였거든요. 뭐가 더 좋아요? 혹은 실제로 출시해보고 검은색 좋은지 빨간색 좋은지 실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2년에서 막 5년씩도 걸려요. 이게 언제 다 팔릴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오프라인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들, 웹사이트들,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검정 영역으로 합니다. 자, 쿠팡에 구매하기 버튼을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좀 좋아? 그러면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요. A 모델, 빨간색, B 모델, 파란색. 그리고 지금 접속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절반 랜덤으로 줘요. A 모델, B 모델, A 모델, B 모델.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차이 나면 B 모델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 B 모델 파란색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A 모델, B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를 A/B 테스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어플들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만 하는 직무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 서비스 관련된 데이터 분석가는 실제 이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에 요즘에 또 많이 뜨는 것들은 여기 예측하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가 많았으면 이 많은 데이터들 요약 정도만 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가 다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사람일까? 아니면 범죄자가 될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야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뭐 화면에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로봇이 네가 다시 범죄자 될 확률은 몇 %야.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 티켓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니다. 실제로 이 정도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 이런 데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카드사 대출 문자 받으시잖아요. 대출 문자가 나한테 오는 대출 이율이랑 옆 사람한테 오는 대출 이율이 달라요. 왜냐면 카드사가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만 이자 붙이면 이 사람은 고객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 이 사람은 30%에도 나한테 대출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10%도 안 주고 30% 이렇게 사람마다 차별을 주기도 하고 혹은 대출 심사할 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측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떨까 혹은 이 제품이 어떨까 이런 것들 예측하려면 예측하기 위한 수식이 필요해요. 과정이. 이 수식이나 과정을 되게 어려운 말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모델을 예전에는 회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걸로 이 모델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현황 분석 요약이나 검정할 때는 머신러닝 딥러닝 안 써도 돼요? 사실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데이터 분석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랑 완전 똑같은 걸로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술들이 다르고,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굳이 라는 예측 안에, 그러면 머신러닝, 딥러닝 제 생각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도 내가 내 PC에서 진행하냐 아니면 서버 말고 클라우드에서 접속하냐, 이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이 조금 달라요. 클라우드에서는 뭐 아마존, AWS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혹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있는데,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쓴 만큼 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가진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업로드하는 거, 그 다음 작업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운받는 거, 이때 업로드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다운받는데도 뭔가 필요한 기술이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용이 적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그런 직무는 우리 1%만 줄여보자. 그래도 연간 몇 천만 원 줄일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비용 얼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예측하는 업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을 진행할 때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지, 이게 아마 조금 더 체감이 많이 가실 때 엑셀이라는 게 있고요. 엑셀이 아까 봤듯이 정형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 엑셀은 정말 좋은 도구예요. 저도 파이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엑셀 쓰시는 분들은 엑셀 쓰시라고 합니다. 엑셀 되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엑셀 개발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엑셀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데이터를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만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키보드 화살표 돌리면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입력도 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큰 데이터는 힘들어요. 굳이 못 볼 데이터인데 10만 개의 데이터인데 화면에 다 띄우려고 엑셀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엑셀이 작업하다가 커져요. 내가 어차피 볼 데이터도 아니에요. 그러면 엑셀 말고 다른 애들을 그럴 때는 쓰거나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SQL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접속해서 업무를 하겠다. 그럼 SQL 잘 쓰시면 업무가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이랑 파이썬이랑, 예전에는 뭐 R 쓰는 게 좋아요, 파이썬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한 2년 전까지만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파이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파이썬은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의 종류가 뭐고 구조가 어떻고 출처가 어딘지, 혹은 분석의 목적이 어떤 걸로 할 건지, 어떤 환경에서 진행할 건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내가 루트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럼 저는 무조건 파이썬 학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거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데이터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더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혹은 내 동료가, 내 지인들이 모두 다 다른 도구를 쓴다. 그러면 그 도구를 맞춰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같이 코드도 주고받고 명령어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모두 엑셀 쓰면 엑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필요한 어떤 종류 혹은 어떤 분석하는지 맞춰서 도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바로 요 알파고 나오면서부터 나왔거든요. 알파고가 몇 년에 나온지 아시나요? 알파고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직 10년도 채 안 됐어요.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모든 회사들이 AI가 뭔가 할 수 있네. 드디어 사람 얘기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AI,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마구마구 채용하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회사에서 뭐 시킬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채용하자. 거의 묻지마 채용식으로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컨설턴트들이 막 달리고 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딥러닝이 다 해결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뭐 소위 말하면 약간 사기죠.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되게 많았었어요. 불과 이게 3, 4년 전입니다.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업들이 얘네들한테 맡겨도 딱히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빅데이터가 딥러닝이 원래 그렇게 하라던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회사에서도 딱히 쓸데가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만 단계별로 하자라고 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중앙에 CEO 직속, 혹은 CTO 직속으로 소수로 한 팀에서 전사 데이터 분석 다 했다면 요즘에는 팀별로 다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하시는 분이랑 같이 분석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AI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찾았다면 요즘에는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법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다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데이터 전문가,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그냥 일반 업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 업무를 5년, 3년, 5년, 10년 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조금만 배우시면 업무 하시기 훨씬 다르거든요.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는 그냥 없어져야 될 직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분석가가 직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데이터 업무하시면 다 컴퓨터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를 결국 조회하고 내가 타이핑하고 클릭하면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데이터 분석이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도 데이터 분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다 공부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분야의 데이터를 혹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조금 좋을지 판단하셔서 조금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